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네, 지수가 사실은 뭐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올라야죠. 아직까지도 계좌가 좀 손실이 회복된 정도지 수익이 나는 구간은 아닐 텐데요.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 계속 얘기하는데 좀 주춤거립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600 정도를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2500 중반에서 2520선으로 오늘은 12포인트, 코스닥은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어제가 반기보고서 제출하는 날인데요. 제출 못한 회사들 또 이런 데는 약간 좀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이런 영향들도 중소형주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이슈앤뷰에서는요. 후성 얘기를 잠시 후 박주근 대표님이랑 할 겁니다. 요즘 뭐 기업 분할한다는 얘기만 하면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는데 후성도 그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죠. 진단하도록 하겠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돈이 되는 뉴스, 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또 유망 종목 발굴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 후성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후성이 자회사인 후성글로벌을 물적 분할하고 동시 상장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는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투자자들에게 여는 인사이트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후성은 사실 소재 업체로서 굉장히 유망하고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하면서 조금 좋았다가 또 물적 분할 얘기하면서 또 급락을 했어요. 일단 후성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성은 범현대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창업자가 김건수 회장인데 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정주용 그 명예회장의 정재영 회장의 여동생인 정희영 씨의 남편이 그 한국 프렌즈공업이라고 아시죠? 예, 이게 지금은 서한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 한국 프렌즈공업을 창업한 김영주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현재 서한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둘째가 창업한 회사가 이 후성이라는 기업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원래 후성 기업의 그 모회사는 한국내화라는 기업입니다. 원래 별도 기업으로 있었다가 73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이 한국내화인데 이 김영주 회장이 경희대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80년에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오시자마자 그 한국내화를 인수합니다. 이게 이제 후성의 모태가 되고요. 이 한국내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주로 30년 동안 화학, 자동차, 방산, 건설 이쪽을 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산업 자체가 기초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소재뿐만 아니라 내화물 부품이다 보니까 이 후방 산업 역할을 주로 했던 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영역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범현대가다 보니까 기존 산업들은 대부분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서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 들어가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거래를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과 거래하고 있든지 대부분 범현대가의 거래로 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고 전체 매출액은 현재 상장사가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내화 그리고 후성 그리고 푸르텍이라고 하는 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룹 전체 매출은 한 1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사 3개가 나머지 한 6천 작년 기준으로 한 6,60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후성이라는 기업만이 범현대가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소재로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성 기업 전체의 윤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은 뭐 꽤 알고 있는 업체이고요. 투자자들은 저도 기업을 히스토리를 꽤 안다고 아는데 이게 범현대가의 반개인 줄은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네. 역사를 알아야지 투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무슨 그런 가스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소재 쪽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업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후성은 기본적으로 기초 화합물이 전체 매출의 100%입니다. 네. 기초 화합물은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냉매가 있어요. 이 냉매는 주로 가정용, 산업용으로 쓰이는 보통 에어컨에 주로 들어가죠. 네. 이게 이제 산업용은 만도라든지 범현대가라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가전용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주 매출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핫하죠. 2차 전지용 전해질인데 이게 뭐냐 하면 육불화산 인산 리튬입니다. 정확하게 LiPF6라 불리는데 요 물질 때문에 지금 배터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배터리 그러면 리튬의 이온과 전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자는 어떤 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액체입니다. 이걸 바로 전해질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부르는 요 물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전해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또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지는데 매출을 보시면 2020년에 1년간 매출이 2,600억이었고 작년 매출이 3,800억이었는데 올해 반기 실적이 3,082억입니다. 이미 작년 실적 육박한 실적이었는데 이 주요 실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해질 매출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반도체 특수가스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소부장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PR이 있었고 뭐 EUV용이 있었고 또 하나가 불소가 있었어요. 이 불소의 그 주 생산지가 바로 이 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불소 쪽 반도체 매출 그리고 이 리튬, 육불화 인산 리튬, 요 전해질이 이 후성이라는 기업의 매출에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아마 매출액 전체가 지난해 매출이 약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은 사업 구조도 그렇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그 자회사 분할하고 상장 그 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면 그 얘기의 그림이 좀 그려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그 후성이라는 기업은 그 창업자인 김영주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인 김용민 그 아들이 하나입니다. 일남 미녀거든요. 이 김용민 현재 총괄 부회장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후성 HDS라는 기업을 지주회사 삼아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메인 기업인 후성한국내화 그리고 이 상장사 3개의 지분을 이 퍼스텍이라는 이 3개의 지분을 이 부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후성은 현재 지분 구성 자체가 아버지인 김영주 회장이 12.59%고 아들인 김 총괄 부회장이 20.76%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후성 HDS는 지분 80%가 아버지인 김영주 회장이 가지고 있고 아들이 9.4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그룹은 지배구조가 지금 승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계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이 상장사의 주식을 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주회사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80%의 지분을 아들인 김 총괄 부회장이 가져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향후에 후성그룹의 지배구조, 승계구조상 이런 물적 분할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높여서 이익을 지렛대 삼아서 후성 HDS의 지분을 아들인 김 총괄 부회장이 가져와야 되는 현재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이 후성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지배구조는 뭐 일반인 보면 좀 복잡할. 그리고 글자가 조금 작아서 화면에 잘 안 보이는 점은 양해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후성 글로벌을 뭐 물적 분할해서 다시 상장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표에는 제가 봤는데 후성 글로벌이 그 라인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분할을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뭐 헷갈립니다. 네. 이미 분할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성이 대주주 100%를 가지고 있는 후성 글로벌인데 이미 분할돼 있는데 후성 글로벌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매출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후성 글로벌은 현재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후성의 아까 메인 매출이 지금 전해질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해질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후성 글로벌은 뭐냐면 해외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기업입니다. 네. 예. 참고로 보시면 후성의 해외 매출 비중이 2020년에는 12.8%였는데 2021년에는 24%였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에 해외 매출이 36.1%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질의 주 매출처가 해외에서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 매출을 맡고 있는 게 후성 글로벌이라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한 회사인데 이 후성 글로벌을 다시 재상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성 글로벌에 그 PF가 들어가 있어요. 헤임달프 라이빗 에코티라는 1,050억 규모의 신주 유수급부 사채의 빚을 통해서 이 PF가 들어와 있는데 이 PF의 엑스트를 한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 글로벌을 현재 그 물적 분할된 상태지만 상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장하면 왜 떨어지느냐?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하게 급성장하고 있는 후성 그 전해질 사업을 알짜를 후성 글로벌에 가질 텐데 이걸 상장해 버리면 후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주주들의 희석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매출이 또 분할되겠죠. 급성장하고 있는 쪽이 해외 쪽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발표하는 날 13%나 주가가 급락한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사업부에 있던 거를 뭐 물적 분할을 한다. 그건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걸 떼놓은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이 이미 된 회사예요. 네. 된 회사인데 상장시키겠다. 그러면 된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 차익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이런 회사의 모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회사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딴에 품고 있을 때보다 상장하면서 좀 내 손을 떠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단순한 물적 분할을 이번에 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쉬운 건 뭐냐면 회사가 그런 거를 시장하고 주주들이랑 소통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이 좋아진다고 그래야지 뭐 뜬금없이 언론에서 그것도 그죠? 뭐 물적 분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에게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쉽고요. 네. 후성 글로벌을 이제 상장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시너지를 좀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그 해외 이 전해질인 특성상 그 가까운 데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금으로 캐파를 늘리기에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후성 캐파가 총 6,000톤인데 향후 2년간 국내 2,000톤, 해외 8,000톤, 폴란드에 8,000톤 정도를 1만 톤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증설 비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한 후성 글로벌을 상장을 해서 이 투자 금액으로 가져올 것 같고요. 국내 캐파 증설은 캐시플로우로 그대로 다가오는데 해외 증설은 신주 유수급부 사채로 상장 자금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예인데 에코프로비엠이 2016년 5월 달에 에코프로 1차 전지 소재 규모를 확보를 위해서 분할해서 상장했거든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물적 분할인데 이게 오히려 그 자금을 통해서 증설을 통해서 선순환을 통해서 굉장히 호재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것처럼 된다면 후성도 후성 글로벌을 통해 상장을 통해서 가져온 자금을 잘 증설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약간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시장하고의 소통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간상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후성의 실적은 사실 좋게 나와요. 근데 이제 투자가 눌려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후성을 바라볼 때 주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면 좋을지, 그 다음에 물적 분할 때문에 이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후성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저는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해질 업체에서 그 캠캡이라고 중국의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배터리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중국과는 별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성만은 중국 배터리 시장과 비례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로만 돌아가는데 이 후성은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중국 배터리 시장과
동행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외 매출이 커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후성글로벌이 물적 분할하는 것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후성은 각광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중국 시장과 맞물려서 돌아갈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후성이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는 후성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